다음은 오늘 일별 뉴스 요약입니다. 각 주제를 차례대로 듣기 편한 말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UAE의 기습적 오펙 탈퇴입니다. UAE는 국가통신과 당국 발표를 통해 오펙기 및 오페프에서 즉시 또는 일부 보도처럼 5월 1일 발효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자국의 생산 미래 능력을 고려해 국가 이익을 우선했다며 더 큰 생산 유연성과 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 탈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고, 오펙 할당은 일일 약 320만 배럴이었지만 실제 생산 능력은 약 500만 배럴에 달해 할당 제약에서 벗어나면 증산 여지가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선 단기적 공급 증가는 제한적이란 평가이고, 정치 시장 측면에선 오펙의 공급 통제력이 약화되고 세계 생산 비중이 약 30%에서 약 26%로 축소될 수 있음, 사우디, 러시아 등과의 조율에 영향이 불가피하며 UAE는 탈퇴 전 주요 산유국과 직접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란 전쟁이 시장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원유와 가스 수출을 위축시키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을 초래했고, 유가는 3월 한때 배럴당 약 109.5달러까지 치솟았고, 4월 중반 브렌트유는 약 101달러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형 석유사는 트레이딩 호조로 막대한 이익을 보였고, 예를 들어 BP는 1분기에 약 32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걸프 지역의 에너지 인프라가 드론 공격 등으로 피해를 보며 복구 비용과 생산 중단 위험이 커졌고, 소비자들은 휘발유와 가계 에너지비 부담 증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 등에서는 전시 이익에 대한 과세 논의가 일고 있고, 중앙은행의 물가 성장 판단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한편, 시민사회와 캠페인 단체들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과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픈AI의 성장 목표 미달과 앨런 머스크의 소송이 재판에 오른 사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오픈AI가 최근 주간 활성 사용자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데이터 센터 컴퓨트 비용을 감당할지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오픈AI는 보도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컴퓨터를 사는데 합의돼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오라클,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퀄컴 등 AI 인프라와 반도체 관련주와 소프트뱅크가 하락해 나스닥 등 성장주 지수가 타격을 받았고, 투자자들은 오픈AI의 시장 점유율 변화와 AI 수요의 지속성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앨런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재판에 돌입해 내부 이메일과 통화 기록 등이 제출되고 있고, 머스크의 직접 증언 가능성도 거론되며, 이 재판 결과는 오픈AI의 지배 구조와 상장 계획, 업계 경쟁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중앙은행과 정책 움직임, 특히 일본은행의 결정입니다.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0.75%로 동결했지만 표결은 9명 중 6대 3으로 갈라졌고, 3명은 1%로의 인상을 주장하며 이견을 표했습니다. BOG는 2026 회계연도 성장 전망을 1%에서 0.5%로 낮췄지만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은 1.9%에서 2.8%로 크게 상향했고, 이란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 위험을 키운다고 경고했습니다. 결정 직후 일본 장기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약 2.49%로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엔화는 강세, 니케이는 약 0.5% 하락했으며, BOJ의 비둘기적 보유와 위원들 간 이견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 좌우할 IT인들의 임시보호신분, TPS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10년 지진 이후 TPS를 받아온 약 35만 명 이상의 IT인들의 체류 취업 권리를 심리 중이며, 이들 중 약 19만 명은 2025년 초 기준으로 취업해 숙박, 요식, 소매, 의료, 간호보조 등 필수 업종에서 일하고 연간 약 59억 달러의 경제기여와 약 16억 달러의 세금 납부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TPS가 영구적 보호가 아니므로 종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5명의 TPS 보유자는 DHS가 재입국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일부 결정이 인종적 적대감에 기인했다고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는 TPS 종료 시 인력 공백과 운영 차질, 채용 교육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며 실제로 한 플로리다 호텔 업체는 직원의 약 30%가 TPS 보유자라 해고 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 한 요양시설은 이미 인건비 인상, 포상, 재교육에 60만 달러를 썼다는 사례가 보고되며 대법원 판결은 노동력, 지역경제 세수와 사회적 영향에 걸쳐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항공사들의 연방 지원 요청과 제트 연료비 압박입니다.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 연합인 스피릿 프론티어, 엘리제인트, 선컨트리, 아벨로 등은 연방정부에 전환 가능한 주식 워런트 형태로 총 약 25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는 제트 연료 가격이 갤런당 평균 4달러 이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금액입니다. 연합은 또한 항공권에 대한 연방 소비세 7.5%와 구간별 세금 5.3달러의 일시 중단을 의회에 요청해 연료비 상승의 약 3분의 1을 상쇄하려 하고 있고,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스피릿에 대해 5억 달러 규모의 대출안과 워런트로 최대 약 90% 지분 전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위험 등으로 제트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럽 항공사들도 큰 압박을 받고 있어 라이언에어 CEO는 연료가 높게 유지되면 일부 항공사가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지젯, 루프트한자, 세이스, KLM 등도 간편, 적자, 결항 소식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항공사 간 지원 형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 6가지를 차례대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원하시면 각 주제별로 더 길게 풀어 읽어드리거나 특정 주제만 집중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